살다 살다 이런 일도 있네요. 참 기가 막히고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화가 납니다. 저는 남편의 바람을 직접 제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참 우습게도 제 친한 친구의 집에 잠깐 들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가 있더군요. 그래서 다가가 봤더니 어떤 여자와 오붓하게 있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런지 튀어나온 남편의 발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남편은 저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는 저에게 뺨을 내주고 그 여자는 저를 피해 달아났어요. 달려가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 여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죠. 아이 때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한 것을 모조리 들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내연녀였던 여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받아냈고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질 것을 저와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아이 때문에 말 그대로 쇼윈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거짓된 부부의 생활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만을 바라보면서 여자의 자존심을 버리고 엄마의 도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미치도록 싫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아이에게도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저에게도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정이 모두 떨어진 지 오래였고 남편이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저에게는 그저 더러운 놈이었어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바람났다는 소문이 돌게 되면 아이에게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최대한 사이가 좋은 부부인 척 연기를 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 관련 이야기가 아니면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고 양쪽 집안에서도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과 친정을 찾아뵙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식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그새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은 알고 보니 저를 철저하게 속이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땠냐면요. 일주일에 2번을 야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서 굳이 남편까지 안 나가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말했더니 남편은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야근도 하고 심지어 격주로 토요일에 가끔 일도 있는데 저는 남편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회사는 야근뿐만이 아니라 토요일도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그동안 속은 배신감에 치가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바람도 이놈이 다시 피고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함께 집으로 오는 길에 아이가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다른 이모랑 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다른 이모랑 있었어. 아빠는 엄마도 좋고 이모도 좋은가 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혹시라도 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저는 일부러 아이에게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은 남편은 자신의 폰으로 가끔 어린이 프로그램 동영상을 아들에게 틀어주는데 그때 남편의 폰으로 상간녀와 있는 사진을 보내게 되었고 그것을 아이가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알게 된 이상 저는 저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고 이참에 모든 증거를 모아 이 상황을 제대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 알아봤는데 글쎄 내연녀가 저번에 저에게 들킨 그 여자인 것입니다. 저에게 헤어진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왔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의 뒷목을 잡게 했던 것은 2년 전에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저와 그 여자 사이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군요. 우선 저는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는 남편의 폰을 몰래 보면서 증거를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번 주말에는 그 여자의 아이를 여자의 친정에 맡겨놓고 호텔에서 놀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호텔의 이름과 호텔의 방번호를 모두 외워둔 뒤 저도 주말에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호텔로 찾아가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무엇을 주문했는지 몰라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더라고요. 순간 저를 본 그 여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요.
당황했는지 문을 잡고 있는 손이 벌벌 떨면서 문을 발로 밀어서 호텔의 틈안을 보니 이 여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 라며 저에게 무례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면서 안을 보니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이렇게 하면 이들은 아마도 제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온 거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도 제가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주문 제작으로 선물해 주었던 구두였던 것을 몰라서 그런지 대충 저를 소개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남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갑자기 왜 찾아오셨어요? 그때 제가 사과하고 모두 끝난 거 아니었나요? 저에게 사사건건 이렇게까지 참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신발을 보니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이건 그냥 제 남자친구 신발인데요. 남자친구 신발이 저희 결혼기념일에 주문 제작한 제 남편의 신발과 똑같네요. 사실 조금이라도 더 반박해 주기를 바랐지만 제대로 놀랬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이는 어디 있어요? 분명히 안에 있을 텐데. 내가 뒤집어 엎기 전에 네 발로 나와. 그랬더니 살짝 갇혀있던 방 틈으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오더군요. 여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뭘 어떻게 와. 3년 동안 정신을 좀 차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뒤통수를 쳐? 솔직히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나도 남자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다 자기 탓이야. 그럼 얘는 욕구 해소용이고 너 기 살려주는 거니? 지난 몇 년간 힘들었어. 한때 바람 피웠던 거 미안해서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너는 받아주지도 않았잖아. 무릎을 꿇으면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치가 떨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애까지 낳은 거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그 아이랑 살림 차리려고? 제가 2살 된 아이가 있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몰랐는지 엄청나게 당황하는 겁니다. 이혼 안 해. 내가 얘랑 끝낼게. 정말 미안해. 하니까 그 여자는 발끈하면서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더군요. 뭐? 나랑 끝내겠다고? 어떻게 끝내겠다는 거야? 이제 곧 이혼할 거라며. 이혼 소송 밟고 있다며. 라고 말하자 남편은 야, 넌 조용히 해. 나 와이프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상간녀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때문이잖아. 너가 우리 바람 피는 거 처음 알았을 때 이혼 순순히 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내 딸 절대로 아빠 없이 살게 안 할 거야. 당장 이혼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내가 네 뜻대로 해줄 것 같아? 아니, 저 남자 내 옆에서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게 만들 거야. 난 절대로 이혼 못해. 아니, 안 해줘. 난 네가 불륜한다는 사실과 네 딸이 그것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나온 아이라는 거 평생 동안 네 뒤를 따라다니게 만들 거야. 두고 봐. 순간으로 맺어진 관계가 너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 거니까. 했더니 겁 없이 어디서 버림받은 주제에 입을 놀려? 네가 행동을 똑바로 안 하니까 네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야.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 팩트를 알려줬습니다. 너 미쳤니? 어디서 뭐 잘못 먹었어? 야, 누가 지금 사랑 노름에 놀아놨더라? 누가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너는 그냥 유부남이랑 바람난 더러운 여자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하니 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틈에 그 여자 모르게 신발로 살짝 끼워놨더니 큰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부끄러운 것을 좀 깨달았는지 서둘러 짐을 챙기더군요. 그러더니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말하고 사라지려고 하더군요. 솔직히 웃었어요. 남의 남편과 놀아나면서 마치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이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행세하는 이 여자가 참 뭐 같아 보이더군요. 짐을 챙겨서 나가려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어디를 가냐며 뺨을 후렸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맞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너 지금 얘 안 말리고 뭐해? 정신 차려. 너도 나한테 미친 짓 당하기 싫으면.
이라고 했더니 상간녀의 몸을 붙잡고 말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시어머니에게 보냈어요. 호텔에서 준 가운을 입고 광년이처럼 달려드는 상간녀, 그리고 팔을 붙잡으며 말리는 남편, 둘의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이 여자와 놀아났고 심지어 2살 된 아이까지 있다고, 나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을 거고 시댁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용기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이후로 시댁을 찾아갈 일 없을 거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네 엄마도 너의 그 추악한 더러운 짓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 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님이 아셨다는 것은 완전 끝장났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남자보다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그 호텔방을 나왔어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으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2번이나 목격하게 되고 상간녀와 소리를 지르며 싸웠던 몇 시간 전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흥분했던 제 감정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나니까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이틀 정도 지나고 남편은 집에 돌아왔고 시댁에서 맞고 왔는지 팔과 다리가 예술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반강제적으로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한번 그 여자한테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옥에 쳐넣어버리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말을 들었다더군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 딱 2년이 지난 날이에요. 강렬한 그날 이후 처음 밑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미친 것 마냥 집안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그 이후로 남편과 연락하는 것도 사라진 것 같아 그냥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상간녀가 이사간 집의 주소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그 여자를 만나 깔끔하게 손봐주고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한 번만 더 남편에게 얼씬거리지 않으면 아이는 어머님이 기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을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본 지인은 한 번 바람핀 사람은 또 핀다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홀로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냥 지금은 저를 내려놓고 아이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제 마음이 다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확고하네요. 그래서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는 것보다 항상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대한의 복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별거를 할 생각입니다. 계획도 있고 결심도 확고한데 제가 어느 순간 변할지는 모르겠네요. 바람이 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망가뜨리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제발 순간의 감정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다들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 말고도 주변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네요. 아무튼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쩔쩔매면서 반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만큼 고통을 줄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협박당해서 그런지 얌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한 번 더 저를 속인다면 그때는 제가 이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무덤에서 죄 없는 자식까지 고통을 받게 만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내 자식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빠 노릇 제대로 하게끔 할 거예요. 이래서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가 봅니다.